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의 비판. 상임위 중 김 의원은 몇천 원 고작 몇천 원 정도밖에 거래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그럴까요? 탈당 즉시 압수수색까지. 첫 번째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빗썸,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거래 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좀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범죄 수익 은닉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예. 요게요, 논란이 커졌잖아요. 작년 12월 연말에는 법원이 2차례나 영장을 기각했어요. 요 논란이 커지기 전에.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지고 양파 껍데기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니까 법원도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했네요. 당연히 뭐 영장은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검찰이 소명을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장 1차와 2차 때 왜 기각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엄청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이제 거짓말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분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안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제 아마 김남국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보이고요. 죄명이 정치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범죄 죄명 중에서 범죄 수익 은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해서 이득을 얻은 걸 은닉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범죄가 이미 성립된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범죄가 이전에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야지 범죄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단서랄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거래소 이제 빗썸, 업비트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클립 관련된 지갑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면은 이거 블랙체인이고 여러 가지 뭐 사전 정보 얻고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의심되는 뭐 신생 코인, 얼마 있다가 없어진 코인인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코인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걸 쫓아가면 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면 그렇죠. 결국 수익을 얻은 사람 중 하나가 김남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 정보가 어떻게 갔는지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한달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남국 의원은 뭐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사원 시작에 불과하고 예. 향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또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거래소에 있는 김남국 의원의 소위 지갑, 이 지갑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 들어간 거죠? 네네.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보는 거예요. 지갑 속에 거래 예, 내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볼 수 있고 특히 뭐 아주 뭐 그 신생 코인들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신생 코인들이요 굉장히 시세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100% 200% 올랐다가 제로로 오고 마이너스로 오고 이런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비모 코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 많거든요. 그 비모 코인도 보니까 오늘 아침 내가 시세를 보니까 0.0009원이더라고요. 이 1원을 가지고 몇천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10원, 20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배, 20배, 뭐 100배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 내역을 그와 보기 위함이다. 관련돼서도 예. 이제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큰 지갑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같이 시세 조정을 하고 같이 수익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시간이 가면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위정현 게임 학회장님. 그런데 사실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이른바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코인은 없다라고 김남국 의원 측이 해명한 걸로 전해졌지만 해명과는 다르게 에어드랍, 하늘에서 떨어진 무상으로 코인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뭐 일정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뭐 매각한 것 아니냐와 관련된 것을 좀 들여다보려면 이런 거래소만 압수수색해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개의 거래소인가요? 이제 거래소, 특히 이제 업비트하고 빗썸인데, 그건 이제 상장 이후에 사실 거래, 그다음에 상장 과정에서 이게 적절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수사만 가능한데, 결국에는 그 이전의 수사,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과연 어땠는가라는 부분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인을 발행했던, 즉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됐던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코인입니다만, 그 코인을 발행했던 데가 결국에는 이제 에어드랍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에어드랍은 그냥 공짜로 그냥 코인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 특정인에게 많이 갔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에어드랍 이전에도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 프라이빗 세일, 이게 특정 개인에게 낮은 가격에 코인을 주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이제 위메이드가 과거 이제 홍보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10%의 프라이빗 세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코인 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코인 처음부터 기획이 어떻게 됐었고 기획 과정에서도 혹시 그런 어떤 공모가 있었던가, 그리고 입법 로비 과정이 있었던가, 그리고 코인들이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이라는 것이고 상장된 후에 폭등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장 전에 전체 과정에 대한 결국 압수수색이 있어야만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